예, 부산 연제구 김혜영입니다. 우리 GS건설 우무현 부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사장님 신문에 앞서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GS건설하고 분쟁이 있는 하도급이 전체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공정위에 4건, 공정거래조정원에 2건 해서 총 6건입니다. 6건이 있습니까? 우리 당내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 만에 GS건설 합청업체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하도급 업체 5건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신문 요지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요, 거삼과 콘스텍, 또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에너지, 대선건설, 케이블 브릿지, 요런 지금 피해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피해 사례들을 접수 후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GS건설의 하도급 업체와의 분쟁 해결 방식이 주로 어떤 식이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조정을 하자고 압박을 해서 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 하고, 또 계약 당시 변칙적 방법을 통한 입찰, 그리고 공사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이런 공정위 변경 시 추가된 공사 금액을 미반영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로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미군기지 하도급 분쟁과 관련한 보도가 났습니다. 이곳에서만 지금 4곳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힘들어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사는 보지 못했고 찾아서 다음에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콘스텍과의 공사는 미군기지 통신 보안 시설이 있어서 공사 계획이 변경됐지요. 예. 보안 시설이 있는 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변경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공사 변경은 보안이 요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미군 쪽의 어떤 주재 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 쪽 주재 인원의 주재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저희 쪽에서 좀 공사 순서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예.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서 공사 변경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공사가 변경되고 시간이 지연되면은 하도급 업체에서 당연히 현장 공사비는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 아니, 그 부분은.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증가되잖아요. 공사가 변경되고 지연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GS건설은 발주처에 배상 요구 하셨습니까? 그 회사하고 구두 협의를 수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 이전에 일단은 공사가 이렇게 변경되고 지연되면은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GS건설 측에서 이 손해에 대해서 원 발주처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협의라든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거를 말씀을 하세요. 업무 부분이, 공사 부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이 15년 3월 달에 합의 체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주처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발주처가 아니고, 발주처하고는 공기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공기가 지연이 되게 되면은,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약 8개월 정도. 가까이 대고 하세요. 공기 연장을 저희가 8개월 정도 받았고요.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S건설이 입은 손해를 지금
하도급 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콘스텍이라는 업체 아까 아신다 그랬죠? 예, 알고 이 있습니다. 회사는 형틀 공사를 하는 신공법을 제시했고 이 기술을 GS건설이 검토 후 승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신공법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예전 구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GS건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지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된 사안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청업체들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건은 콘스텍이라는 회사에서 공정거래위에 조정원에 제소를 했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입회하에 제3기관을 검증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된 기간은 7기간 중에 산양대 김경무소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 다시 공정거래 조정원장께 질문을 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공사 분쟁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적 서포트를 받는 반면에 하도급 업체는 법률적 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얘기만으로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앞으로 GS건설이 하청 업체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정인 자리에 들어가세요. 콘스텍 건 같은 경우에 조정원에서 직접 조정을 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조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원으로 이첩된 사건에 관해서 제3의 기관에서 조정서를 작성한 지금 오해하시는 게, 위원님 오해하시는데요. 양 당사자 간에 제3자의 의뢰, 제3자한테 조정을 의뢰해서 조정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하면은 그게 저희 조정원에 다시 와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조정 절차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끝이 나는 경우,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조정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해서 끝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것입니다. 본인들이 감정서를 내시는 게 아니고 조정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도 콘스텍에서 지금 공정거래원에 다시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공정거래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사건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9월 26일자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 참고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